자, 그래서 여기 앞에 사인 법칙부터 좀 정리할 건데 선생님이 갑자기 틀자마자 너무 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제 꿈을 꿨거든요. 선생님 원래 꿈을 이 학원에 대한 꿈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꿈을 전혀 안 꿔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수업에 대한 꿈을 꿨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이 간만에 찬서식 수업이 오랜만이니까 내가 이제 도형을 이제 막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삼각형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꿈에서 막 수업을 하는데 원을 내가 그렸는데 원을 어떻게 그려도 원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꿈에서 나는 원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원이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그래서 아 이제 나의 강사 인생은 끝났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선생님이 원을 그려주고 싶은데 원이 안 그려진다. 더 이상 뭐 수업할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꿈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하고 와가지고 원 그려보니까 원이 옛날에 잘 그리지 않았지만 좀 이상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오늘 이제 삼각형 문제 풀면서 원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원을 못 그려도 이렇게 인상 좀 찌푸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일단 먼저 정리를 하면은 사인 뭐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이제 여기 사인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증명은 선생님이 뭐 보내준 영상에서 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일단 이놈이 사인 법칙이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활용해야 되는 공식은 사실 요거 하나죠. 요거. 이런 형태를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여기서 변의 길이든 사인 값이든 외접원의 반지름이든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인 법칙을 언제 활용하냐?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에서 이 외접원에 관련된 게 사실은 사인 법칙밖에 없거든.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이 나온다면은 사인 법칙을 좀 활용을 해줘야겠다. 외접원이 보인다면 사인 법칙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놈하고 이놈을 알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삼각형 ABC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 마주변은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으면 사인 이거하고 이 변을 안다는 얘기는 이 각과 마주보는 대변을 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한 각과 마주보는 변 그거를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대변을 알 때 활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y는 z라고 나와 있으면 x하고 y를 알면 당연히 z 값이 나오는 거고 x하고 z를 알면 y 값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을 알면 그냥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중 두 개를 알 때.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조금 적어 보여. 그러면은 사실은 사인 법칙을 조금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조건이 좀 많아. 한 3개 정도가 보이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조금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의 B랑 똑같다. 이렇게. A 대 B 대 C랑 똑같다. 이유는 이 사인 A를 사인 법칙을 가지고 2R분의 A로 바꿀 수 있고요. 사인 B도 2R분의 B로 바꿀 수 있고 사인 C도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놈 대 요놈 대 요놈이 2R 지워져 버리니까 변의 B랑 똑같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내가 언제 활용하냐면 요거를 알면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A, B, C 즉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걸 알면 요걸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변과 띄인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가 몇 개로 보여? 요거랑 A, B, C 문자가 4개인 거야. 그래서 4개 중 3개를 안다면 사실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세타인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뭐 3분의 1이라고 줬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두 변과 띄인 각을 아니까. 하지만 굳이 여기 이렇게 주더라도 사실은 이 세 개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까지.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아버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걸 써보시면 요거의 제곱은 분의 요거 제곱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x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개가 보이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 4개 중 3개를 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4개 중 3개를 할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 됐니?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선생님이 강조해야 게 딱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고민하는 것과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관심 없어. 근데 도형이 나오면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원이 나오고 이렇게 접선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에 수직 표시하는 게 이거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것처럼 도형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을 꼭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하고 우리가 중3 내신 한 친구 아무도 없어요. 원의 방정식 내신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여기 선생님이 중심에서 접선이 나왔는데 여기 수직 표시 없으면 선생님이 저 수직 표시 하나당 명찰들을 때리기로 했었거든요. 옛날에 마찬가지로 도형이 나왔는데 내가 기본적인 거를 하라고 했는데 너네가 안 했어. 똑같은 각이 있으면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어. 중학교 시험지를 내가 받아. 그 표시가 안 되어있네? 하나 명찰한테요. 풀다 못 풀면 상관없어. 근데 기본적인 건 하자고. 똑같은 각 표시하고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고민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알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화면씩 갈게요. 연결아.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내가 뭘 먼저 구할 수 있죠? 오,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쵸, 코사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사인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세변의 길이를 알면 첫 번째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A든 코사인 B든 코사인 C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지원아, 코사인 값을 알면 이제 뭘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거 구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 정의를 가져가든 싸제곱더하기 커제곱 1을 활용하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그냥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사인을 가지고 지현아 뭘 구할 수 있지? 오케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을 가지고 여기는 이 사인 값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의 1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규진아, 사인을 가지고 넓이 말고 또 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외적원. 오케이, 외적원의 반지름 사인 A분의 A 이걸 가지고 외적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외적원의 반지름을 구했는데 내적원의 반지름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외적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넓이로 구한다는 거. 넓이. 저삼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세변의 길이를 안다면 코사인 값 구하는 것부터 사인 넘어가서 그 사인을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인을 가지고 외적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내적원의 반지름까지 물어봤다면 여기에는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놈을 나머지 ABC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문제 넓이하고 내적원의 반지름, 외적원의 반지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딩 투스텝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다 맞춰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넓이를 맨날 이렇게 구했다면 이제는 좀 내신이잖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좀 한 가지 방법을 추가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헤론의 공식이에요. 헤론의 공식. 봐봐. 우리가 원래 이놈의 넓이를 정석적으로 구하려면 한번 구해볼게요. 코사인 A를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빼버려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5가 나오나? 제가 8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걸 가지고 sin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sin A까지 구하면 sin A는 요거 제곱하면 64분의 1이다, 얘들아. 그럼 요거 제곱하면 64분의 63 나와야 돼. 그럼 얘는 8분의 루트 63이니까 3루트 76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사인 구해주시고 넓이를 구해주시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8분의
3 루트 7 이렇게 넘어가서 4분의 15 루트 7 이렇게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요놈들이 이렇게 유리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무리수, 루트가 없이 깔끔한 자연수라든지 약간 유리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론의 공식이 뭐냐? 헤론의 공식은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S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S의 S-A, S-B, S-C 이렇게 된다는 헤론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3개 더하고 2로 나눠 2분의 15예요. 2분의 15. 그러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루트 2분의 15 2분의 15에서 A 빼니까 2분의 7인가? 그리고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뭐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요거 15랑 15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4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그래서 4분의 15 루트 7 이렇게 나오나요? 답이 똑같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여기가 봐봐 얘들아 루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루트 들어가거든? 그럼 계산이 복잡해져서 안 돼. 그래서 언제 이게 가능한지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넓이 구하는 거 여기까지만 좀 하나 추가적으로 좀 써보세요.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오각하면서 연습할 때 세배내기가 조금 간단한 숫자의 형태면 헤론의 공식을 좀 써버릇하면 시간이 조금 절약이 되거든. 시간 절약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일단 개념은 끝난 것 같습니다. 쉬어도 될까요? 쉬울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헤로데 공식도 지금 증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저기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근데 내신 때 그냥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더라고 해서 넘어간 건데 마찬가지로 이번엔 교과 과정이긴 해요. 근데 미적분 과정이 있거든요. 미적분. 백악공식, 반각공식이라고 있는데 그냥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는 상태로 좀 쓰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그냥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외우고 활용까지 좀 해버릇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두 개만 보세요. 자 코사인 이스타가 뭐냐면요.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랑 똑같고요. 사인 이스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미적분 가면은 배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 코사인 이세타를 물어봤는데 코사인 세타를 알면 사실 코사인 이스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미적분을 알면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가서 풀거든 얘들이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면 조금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데 알면은 조금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풀진 않을 거예요. 정석적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공식을 좀 활용해서도 풀어줄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만 조금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코사인을 우리가 사인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 코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그치? 그래서 얘를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1-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1이라는 걸 내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러면 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얘가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을 뺀 이런 형태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나댄 거고요. 하나예요, 선생님.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문제에서 간단하게나마 보여줄 텐데 고생이 펴보시고 자, 481번 잠깐 가볼까요? 481번 41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코사인 2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코사인 값을 물어봤다면 코사인에 끼고 있는 삼각형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 세면의 길이까지 찾아줘야 돼. 다시 문제에서 코사인 값을 물어봤다면 일단 코사인 2세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삼각형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더 나아가서 이 세면의 길이까지 우리가 구하면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틀 전체가 먼저 보여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가 이 질문이 가끔 나오는데 이유는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라는 거지. 세타밖에 없는데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해요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이놈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아 중심각이 이 세타겠구나 라고 찾아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찾음으로써 이제 코사인 2세타를 구해야 된다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2루트 7이 지금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 표시 먼저 하셔야 되고요. 명치 한 대짜리야 얘들아. 알겠니? 지름 보이면 직각 표시 저거 명치 한 대야.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 피타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28에서 16배 여기 2루트 3 구할 수 있어.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7 따라와서 코사인 2세타는 이제 코사인 법칙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7 분의 루트 7의 제곱 루트 7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 이거 빼서 2 곱하기 7분의 2 답은 7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걸 알고 있다면 코사인 세타만을 알면 또는 사인 세타만을 알면 그냥 각이 2배가 되는 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 바로 보이지? 코사인 세타는 2루트 7분의 4 보이잖아. 따라오니?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루트 7분의 4가 되니까 루트 7분의 2예요. 이렇게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2배의 제곱해 7분의 4 빼기 1을 하니까 답은 7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고 이게 문제에서 안 보였을 때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버리고 최대한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선생님은 내신 때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조금 적어놓고요. 저 두 개는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476번부터 가도록 할 텐데 자, 여기다가 얘들아 별표 좀 쳐놓고 별표 한 2개 정도 칠까요? 그리고 개념이라고 써놓을게요. 개념. 봐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문제에서 사인의 b가 나왔어. 사인의 b. 그러면 이 사인의 b는 얘가 변의 b랑 조금 똑같다라고 쓰게 되시죠. 그쵸? 사인의 b,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듯이 사인의 b가 각각의 변의 b다라고 먼저 읽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다라고 해서 일단 사인의 b를 항상 나오면 변의 b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자, 그 다음은 문제에서 수선의 b가 나왔어. 수선의 b가 나왔어. 그러면 얘 또한 이제 변의 b로 조금 바꿔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필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선생님 보면은 사인의 b는 변의 b 이건 완벽히 같다라고 나왔지. 근데 지금은 수선의 b는 변의 b가 아니에요. 수선의 b를 변의 b로 바꿔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야. 알겠니? 하지만 이게 개념이야. 문제 수선의 b가 나오면 변의 b를 돌려 표현해줬다라는 거지. 왜? 변의 b가 표현되면은
다 잘 푸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선의 B로 돌려서 문제를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문제를 한번 따라서 그려보면 뭐 ABC가 있고 수선의 B가 2대 3, 2대 3대 4라고 나와 있거든. 보여줄게요. 그리고 자, 그럼 일단 수선의 발 그립시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예요. 2. 뭐 2K 잡아주시고 그 다음이 B에서 내린 게 3K, 얘가 3K네. 그 다음에 여기가 4K 이래서 자, 그러면 이 수선의 B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변의 B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 어떻게 가는 거냐? 전체 삼각형의 일단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 넓이.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높이가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넓이를 다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표현하면 여기 변의 길이 ABC라고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를 높이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니? 그 다음에 요걸 높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3K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4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워버리고 K까지 다 지워버리면 12사슬이 이렇게 생깁니다. 따라오세요.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아, A 대 B 대 C, 길이 B를 주고 있구나라고 읽어줘야지. 됐니? 이 전체를 2하고 3의 4의 최소 공배수인 10이라고 보는 게 제일 쉬운 풀이지, 그치? 그래서 A 대 B 대 C는 6 대 4 대 3이다라고 해서 변의 B를 수선의 B로 지금 돌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자주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기보다 좀 빨리 푸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이것들의 B를, 수선의 B를 길이 B로 바꿔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서 잽싸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2하고 3의 사이 최소 공배수가 뭐야? 12지, 그치? 잽싸게 바꿔. 수선의 B가 2대 3대 4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의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는 A 대 B 대 C를 써버리면 6대 4대 3에다 이렇게 잽싸게 바꾸는 연습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각의 변의 B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뭐 6, K 썼으니까 T, 여기를 4T, 여기를 3T 라고 바꿔주시면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걸 생략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선의 B 자체를 길이 B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개념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489번을 갈게요. 489번. 자, 일단 원이 나왔고 외접원이지,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볼까? 일단 여기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 한 값 줬으니까 여기 값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인 형태고 우리는 내시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잠깐만 소개할 텐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잘 생각을 안 하거든. 봐봐.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180도인 거 알지? 그치? 그치? 그리고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사인 A랑 사인 B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코사인 A랑 코사인 B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인 A랑 사인 B는 어떨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저런 거를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놔야 되나? 왜냐면 여기 사인 A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A지? 그치?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A야. 그럼 각변환 쓰면 당연히 똑같단 말이야. 맞니? 그리고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A지. 그럼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B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더하면 코사인은 더하면 0이 돼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맨날 3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막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내신 때문에. 알겠니? 여기가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면 이놈의 코사인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냥 좀 직관적으로 갖다 쓰라고.
알겠니?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버릇하냐 안 풀어버릇하냐의 차이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내가 구하려는 게 뭐지? 구하려는 게 BD 더하기 CD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잠깐 짚고 넘어간 거고. 자, 갑시다.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외접원이 보이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줬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를 먼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기 각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알 수 있다라고 보이니? 성분? 그치. BC를 알 수 있다라고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사인 스타를 알고 있으니까 또 어디를 알고 있는 게 보여? BD를 알고 있는 게 보여야지. 그니 이거 구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활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이 각 활용하고 이 각은 활용했지만 사실 이 각은 활용 안 했지. 그럼 이거 활용하면 뭘 알 수 있을까? 오케이, C를 알 수 있어야죠. 세 개를 아니까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도록 다 보여야 돼. 뭘 구하는지 관계없이 그냥 저 세 개는 당연히 눈으로 깔고 봐야 된다.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랑 뭐 구하래? BD랑 CD 구하래. 아, 요거랑 요거 구하래. 됐니? 자, 그래서 선분 BC라는 건 사인 법칙으로 구한다는 거죠. 선분 BC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선분 BC가 이 R이다. 그래서 대입만 해주시면 선분 BC가 나올 거고요.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 선분 BD도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선분 BD도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D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선분 CD라는 건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면 얘를 이제 마지막 코사인 법칙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코사인 법칙. 이렇게밖에 안 풀어줄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뭘 알 때 뭘 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이.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496번 봅시다. 496번. 자, 496번에 별표 3개 쳐놓고 별표 3개 개념 써볼까요? 개념? 이것도 개념적으로 좀 받아보셔야 돼요. 도형에 대해서. 정삼각형의 외접원. 성분 B가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되셨겠다. 반지름 R을 쓸 거야. 자, 볼게요. 자, 일단 정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오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도 표현이 가능하고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정삼각형도 표현이 가능해야 되거든. 그게 좀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조금 개념화해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요 안에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정삼각형에 대하여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요 놈의 중심을 이렇게 찍으면 이때 활용되는 게 뭐냐면 외심도 아니고 내심도 아니고 일단 무게중심이 먼저 활용돼야 되는 거. 무게중심. 자, 그러면 내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잡아보면 얘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회를 쭉 내리면 여기가 2대 1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정삼각형의 높이에
3분의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놈의 반지름은 정사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니까 여기다가 3분의 2배를 한 3분의 루트 3a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조금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 때는 외웠어. 나 때는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많이 활용되진 않거든? 근데 이게 조금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선생님 때는 여기까지 외웠어요. 요즘에는 정사각형의 높이도 아니고 넓이도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 외우라고 시켰잖아. 막 맨날 물어보고, 그치? 너무 많아, 요즘에는. 선생님 때는 이거 안 외우면 막 두드려 맞고 이랬는데. 이것도 몰라? 나와. 두드려 맞고. 이거 뭐야? 몰라? 나와. 두드려 맞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끄집어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이 반지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까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냥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볼게요.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반지름은 R은 3분의 루트 3A야. 즉, 저 A를 구하기만 하면 R은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따라와요. A를 구하기만 하면 R은 나올 것이다. 그럼 이제 A를 구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A를 어떻게 구하냐?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고요. 같은 각을 표현해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면 당연히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겠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가네. 자, 여기를 먼저 일단 구합시다. 사인 세타를 아니까 여기서 당연히 은호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3분 CD가 이 R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 CD는 자, R 대신에 그냥 3분의 루트 3A라고 갖다 씁시다. 곱하기 이렇게 되나? 2R 사인 세타 3분의 루트 3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루트 3, 루트 3하고 3 하나가 지워지니까 3분의 2A 이렇게 나오는 거야. 3분의 2A 3분 CD란 애가 3분의 2A가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놈, 요놈, 요놈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여기서 쓰든 여기서 쓰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편하겠죠?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A 값이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기만 하면 A가 나오고요. 그 A를 가지고 대입해서 반지름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정사각형의 한 변과 그놈의 외접원이 있으면 걔네가 사실은 전부 다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문자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놈의 길이까지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답이 나올 것이다.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막 각각의 같은 각들이 막 다 표현되어 있었고요. 그에 따라 BD를 구하라는, 즉 요놈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도 천천히 찾아보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각도도 천천히 다 표현을 해볼 텐데 일단 여기가 240이고 여기 특수가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특수가 두 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내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120이 되고 여기가 120이 되면서 길이가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따라가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40 루트 3 여기는 80 루트 3 이렇게 따라오겠죠? 여기도 80 루트 3 이렇게 따라오겠죠? 끝났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BD를 구하려고 보면 두 변과 띵각을 알고 있잖아. 보이니? 이렇게 삼각형 BCD 보면은 두 변과 띵각 알고 있지? 그럼 당연히 요거는 끝났지, BD는? BD를 x라고 하면 뭐 x의 제곱은 60의 제곱
더하기 80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80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걸 해버리면 자 x 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끝. 시험 문제. 자 넘어가서 501번 갑시다. 501번. 501번. 볼게요. 준우야, 내 저번에 반지름 어떻게 먹어져? 주식 교육이 좀 제목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넓이로 구한다까지 일단 개념 문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서 이놈의 넓이가 2분의 1에 4 더하기 5 더하기 7에 내저번의 반지름이다 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원래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첫 번째, 코사인을 구한다.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 아까 가르쳐준 게 뭐야? 회론이 있는 거야. 이제 여기는 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보니까 자연수니까 회론의 부피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의 S-A, S-B, S-C 이렇게 회론의 공식. 됐니? 자, 그래서 넓이를 이제 회론의 공식으로까지 구해보면 루트 자, 3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 그러면 8이지 8? 그럼 8 곱하기 8에서 하나씩 빼요. 4, 3, 1 이렇게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4가 밖으로 나가고 4루트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놈이 4루트 6이다. 풀어주시면 양쪽에 2배를 하시고 8루트 6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16으로 나와. 그럼 답은 2분의 루트 6. 내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6이에요. 답이 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요거랑 두 개 있지만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해될까요? 자, 넘어가서 513번. 네, 513번 갑시다. 513번. 선생님이 지금 시간 좀 줄 테니까 못 풀었던 친구들 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뭐 정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아마 이런 식으로는 다 그렸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DF의 넓이가 루트 3이고 PD제곱, PF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PD, PF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라 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여기가 A, B, C 일단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구하려면 수상 1학년대로 잠깐 돌아가봐. 저거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돼야지 저를 구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니? 그죠? 이거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 맞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고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구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사실 A하고 B하고 C의 값을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요거랑 요거를 처리해줘야 되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넓이 약간 이런 느낌?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우리가 여기가 이 길이가 똑같았다면 여기 내저번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다르다면 어쨌든 넓이로 삭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넓이로 가져가야 된다고. 넓이로. 자, 그래서 넓이로 한번 천천히 가져가 보면
얘를 먼저 구할게요. 자, 1번. 이 전체 큰 넓이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둘, 전체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4 a 제곱, 요거 제곱 32. 얘가 2분의 1에 4루트 2 곱하기 a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에 4루트 2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1에 4루트 2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우변 계산하면 2루트 2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튀어나오고요.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루트 2로 나누자. 자, 그러면 2루트 2로 나누니까 2루트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거 풀입니다. 됐으니까 자, 그 다음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 ab하고 bc하고 c가 어떻게 보이냐면 선생님은 요거하고 요걸 곱할 때 그럼 곱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놈의 넓이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또는 다른 방법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 요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의삼각형, 의삼각형, 의삼각형 세 개를 쪼개서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각을 알아야겠지. 근데 이 각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60도지? 맞아? 그리고 이게 90도고 9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야? 120도가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삼각형 DEF의 넓이가 이번에 삼각형 DEF 얘가 2분의 1에 AB sin 120 2분의 1에 뭐 BC sin 120 전부 다 각도가 120도로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2분의 1에 CA sin 120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루트 3은 이놈의 넓이는 sin 120이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4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얘는 요거를 제곱하고 두 배에서 얘를 빼면 되지. 요걸 제곱하고 두 배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답은 16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도형적인 게 중요하거든. 도형. 요거는 지울게요. 프리는 지워도 괜찮겠니? 어? 합동 아니다. 선생님이 합동이라고 했나? 좀 합동 아니요. 미안해. 내가 이거 합동 아니에요. 제가 합동이라고 했죠. 그쵸? 기억 안 나니? 관심 없니? 그래. 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120도고 끝이고 이건 합동은 아닙니다. 이 각이랑 이 각이 뭐 같은지도 모르고 이거랑 변이 같은지도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합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풀이는 지우고 봐봐. 어떤 게 먼저 익숙해야 되냐면 도형적인 거. 여기 한 점에서 이미 한 점 표로 이렇게 과장되게 됐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A, B, C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놈을 넓이로 접근한다라고 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표현 자체가 유명한 거라고. 근데 이때 A하고 B하고 C가 같으면 걔가 내저번이 보이는 것 뿐이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여기 한 점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위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때도 요거 더하기 요거 이게 이 전체의 넓이에 대한 형태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번 3스텝이 있었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 삼각형 3개로 보여야 되고 3개로 보여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2개의 형태로 이렇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삼각형에 대해서 한 변에서 손에 발빵 내다 보면 넓이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게 우리 저번 대신 418번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8번
그 형태랑은 사실 똑같은 문제다. 선생님이 거기 아래다가 필기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는 얘기 아닌가 보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끝. 여기까지. 그래서 513번은 별표 좀 많이 쳐놓으세요. 쉬었다가 얘기합시다. 자, 510번입니다. 510번. 준우야, 이거 뭐 준 거예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 변의 오케이, 변의 B 준 거예요. 변의 B,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변의 B를 이렇게 ABC 잡아보면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얘기하는 게 A 대 B 대 C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4K, 여기를 5K, 여기를 6K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 어떻게 구해? 두 가지 방법 또 떠올라야 돼.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코사인 구해서 사인으로 바꾸고 넓이 구한다. 두 번째, 헤론의 공식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코사인에서 사인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헤론의 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헤론의 공식 한번 써보면 넓이는 루트, 자,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러면은 2분의 15K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요거 빼면은 2분의 3K 따라오고요. 2분의 5K 따라오고요. 2분의 7K 따라오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4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자, 분자는 여기 15랑 여기 15 있지? 15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K가 4개 있지? 그러니까 K 제곱 빠져나오지. 그 다음에 루트 7만 나와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요 놈이 이거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K제곱이 뭐여야 돼? K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아, K는 2분의 1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K 구하고요. 그에 따라서 둘레는 요거 더하시면 되고 외접어는 사인값 구하고 사인값 써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헤론 조금 계속 활용을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브를 해야지 시험 때 또 쓴다는 거. 자, 넘어가서 520번 갑시다. 520번. 지울게요. 자, 520번에 유형 써주세요. 유형. 거기 6등분에다가 박스 쳐놓고 유형이라고 써놔. 6등분.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해놨나요? 네,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이걸 유형이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막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둘레를 육등분하는 점을 B를 포함하지 않는 정확한 이것이 자, 갈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이 6등분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 원을. 그럼 이 원을 6등분하는 점을 다 연결하면은 역각형이 만들어져.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정육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정육각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정육각형 문제 우리 보통 어떻게 풀어요? 120? 여기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원도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정육각형이라고 나오면 원 보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다 정사각형이라는 것까지 다 보여야 돼. 이게 연결이 안 되네? 이렇게 정육각형이 다 보여야 돼. 정사각형이 6개가 보여야 돼. 이게 정육각형의 가장 기본 풀이야 얘들아.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에 외접어까지 존재할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 각각의 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사실 반지름을 3이라고 주고 있지만 이 반지름과 여기 있는 이놈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인 걸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에는 이 각도 또한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여기는 12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체크하셔야죠. 60도 체크해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AP 더하기 CP가 8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잡아주면 X 더하기 Y는 8이다라는 것까지 일단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X, Y를 구하기만 하면 이놈의 넓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왜냐면 이놈의 넓이를 이렇게 당연히 나누고 싶어야 되고 요거랑 요걸로 가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X하고 Y를 구하려면 식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식 하나를 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식 하나 어떻게 끄집어낼 거야? X, Y가 관계식. 당연히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요거 3이고 3이야. 여기 120도니까 수학을 내립시다. 그러면 여기가 2대 1대 3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3루트 3. 즉 이만큼이 3루트 3이다라고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더 튀어나온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관계식이고 두 번째는 저 삼각형 ACP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는 코사인이라고 썼는데 코사인이 낫니? 코사인이 낫니?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하게. 코사인으로 해줘. 코사인으로 해줘. 사인이 맞죠? 사인? 코사인이 맞아? 사인이라. 말할게요. 자, 어쨌든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식 하나를 더 끄집어 내준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해서 x, y를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 됐습니까? 아, 그러네. 그냥 코사인을 하면 되는데. 중에도 빠른.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6등분 나오면 정립관통이 떠올라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거 다음에는 이제 저거는 이제 뭐 삼각형 문제인 거야. 그치? 자, 521번은 이제 선생님이 질문 받고 오늘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프린트로 할게요.